그런데 주변에서는 너 애들 싸움 가지고 무슨 변호사를 선임해, 몇백만 원씩이나 들어서 변호사 선임한다고 이게 뭐 될 일이야? 좋게 좋게 끝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거죠. 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왜 선임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내가 당한 일을 얘기하고 오면 되는 건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가해 학생보다도 피해 학생이 더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네. 학교폭력 사건 그 자체의 성격 때문인데 아이와 아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다,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쵸. 좋게 좋은 거니까 애들끼리 화해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피해 학생 부모님이 이제 학교폭력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뭐 제가 극성인 부모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실제로 저에게 상담 와주시는 부모님들이 같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네. 그 아이도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커나가야 될 텐데 우리 아이만 상처받고 끝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상담을. 네. 그런데 주변에서는 너 애들 싸움 가지고 무슨 변호사를 선임해, 몇백만 원씩이나 들어서 변호사 선임한다고 이게 뭐 될 일이야? 좋게 좋게 끝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작은 일을 가지고 큰 일처럼 부풀리고 있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네. 이 사건이 정말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해결을 통해서 아이들 간의 화해의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사건인지를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충분하게 파악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식으로 신고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양 당사자 간의 뭐 합의 내지 사과에 의해서 좀 사건을 종결시킬 만한 건인가라는 것도 변호사님을 통해 판단이 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어쨌든 변호사 선임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몇백만 원대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몇백만 원대의 돈이 들어가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은 그만큼의 결과의 차이가 있나요? 네, 특히나 장난과 사소한 다툼 같은 경우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이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선임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가 피해를 받았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폭위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님들이 의견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쵸. 반복적이고 얼마나 나쁜 행동이었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맞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증거들이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때 증거를 다시 한번 수집해 보려고 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고, 네. 네, 이런 경우에 바로 변호사님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시기에 부합해서 중요한 증거들을 바로바로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 선임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요, 피해 아이의 발달과 이런 걸 위해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피해 아이가 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부모님한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쉽지만은 않은 네. 것 같아요. 이상하게 피해자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말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은 피해 아이는 이 정도의 피해는 내가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도 예전에 내가 신고를 해봤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나오고 오히려 괴롭힘은 더 강해지기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안 좋은 결과인 거잖아요. 네. 네.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내 피해를 솔직하게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그게 그냥 증거가 없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말이 모순된다는 이유로 조치 네. 없음으로 받는 과정에서 굉장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이게 삶의 전반에 있어서도 맞아요. 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차피 그때도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할 때 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